2019년 4월 17일 정한영의 부동산의 비상식적인 투자 이야기. 오늘 이제 두 번째 녹음, 세 번째 녹음인데 지금 앞에 녹음에 지금 녹화 버튼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5주기 였는데 이야기를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전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는 우리가 치유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치유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자기과시용으로 쓰는 사람들 때문에 세월호 리본 가지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것이 또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어떤 또 면피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픈 이야기 계속해서 좋을 게 뭔데, 그게 위로인가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잊자는 건 아니에요. 이건 국민적인 충격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정도로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잊을래 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극복하고 치유라는 과정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그거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자기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전화가 오네. 예? 예. 오늘 서류 준비합니다. 예. 예, 어제 드렸던 거. 인감하고 등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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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중에만 해주시면 돼요. 얘가 지금 학교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접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노 실장 뭐 만나 물어보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녹음 중이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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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저기 하고. 하여튼 뭐 세월호 얘기 저도 이제 더 좀, 예. 1년에 한 번, 4월 16일 날 하루만 언급하자. 예.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녹화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한 분이 계속 보고 계신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우는 새끼들은 거의 대부분들은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평상시 하지도 않던 놈이 장례식장 와가지고 지가 다 한 거 마냥 목소리 높이고. 진짜 부모 모시고 고생한 사람들은 울 힘도 없어요, 울 힘도. 그래요. 천일염, 지금 내용 주제는 천일염 이야기로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자염이라고 해서 하고 이제 지금 태안 쪽에서 이 자연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통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죠? 바닷물을 최대한 염도를 높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끓여서 이제 소금을 걷는 방식이죠. 이제 이 방식하고 일제시대 때 들어온 천일염 같은 경우 이제 대만에서 하던 방법이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천일염으로 이제 대체가 됐죠. 그러면서 소금값이 낮아지는 역할을 했죠. 소금값이 낮아지고 이제 천일염이 좋냐, 뭐 자염이 좋냐, 뭐 하긴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천일염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요. 높고, 뭐 자연은 더 좋은지 뭐안 느껴봤으니까. 근데 비싼 어떤 경제성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죠.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거 말고 예전에 누구예요? 우리 저희 뭐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던 황 선생님께서 무슨 한주 소금, 한주 소금 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깨끗한 소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진짜 전혀 요리를 안 해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리를 안 해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깨끗하니까 좋다, 이딴 식의 논리예요. 차를 끓여 먹을 때 정수기 물로 차를 끓이는 거하고 일반 물로 차를 끓이는 거하고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정수기 물이 더 깨끗하니까 우리 몸에 이롭다.
인간이 이 지구라는 존재에서 사는 데 있어서 더 깨끗하고 더 나쁘다라는 것이 과연 뭐의 기준이냐. 비율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느 정도에 대한 그 비율에 대한 문제인 거고, 그리고 나쁘다는 것도 때로는 그 좋은 것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마치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이 성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막 이런 거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그 청렴한 사회를 그 지상 이념의 어떤 그 국가인 걸로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데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그 미국 선진국이 뭐예요? 마약 사범이 많아지죠. 선진국이 선진국일수록 마약 사범이 많아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어? 절대로 이 빛과 그림자는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그 그림자를 없앤다고 빛을 강하게 비추면 비칠수록 뭐야 더 선명한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빛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도 흐려져요. 이상한 논리인데. 그래서 하여튼 자연 이 소금 부분에 있어서는 동조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은 그 백두산 이야기를 하는데 난 이 백두산 화산 문제 이야기 꺼내는 거 보면서 지금 북한에 대한 핵위협에 대한 위험이 그 사라지고 나니까 뭔가가 자꾸 그 이렇게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건수를. 백두산의 그 화산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징조가 나오고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없어요, 사실은. 이 자연재해 부분에서는 없어요. 뭐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이제 피해를 보지 않게 어떤 그 준비하고 뭐 이런 건 수반돼야 되겠지만 그죠? 천년 전에 터진 백두산을 지금 다시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언급한다. 저는 기우라고 봐요. 기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글쎄요.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예, 그죠?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뭔가가 그 저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민 의원실에서 딱 이렇게 뭐 사진 찍고 뭐하고 하는 모습이 글쎄 몇 분이나 모여서 이제 이걸 논의를 하고 이걸 이슈화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별 터질 때 가까웠을 때 얘기 좀 되나? 이 화산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저도 그냥 뻥 터지는 줄 알았더니 그 전조 증상이 충분히 수반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일본 화산은요. 일본 애들은 큰 폭발이 있으려면 뭐 지진도 그 전에 많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강동발 입추 쓰나미 하반기에만 1만 가구 역전세난 불가피. 강동구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송파 헬리오시티를 넘어서는 역전세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서울의 인구가 지금 1만 명씩 줄고 있네. 1만 명씩 줄어도 100만 명 주는데 100년 걸리네요. 그런데 집은 지금 늘어났죠. 집은 늘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재건축을 하면서 1대1도 사실은 지금 버거운 상황인데 용적률을 높이죠. 다. 재건축하면 용적률을 높이죠. 근데 이제 재건축하는 동안에 일시적인 어떤 그 수요 공급의 선이 깨지는 거죠. 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잠깐 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막 부풀리는 거죠. 야, 큰일 난 것처럼, 뭐 집값이 오를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존에 제가 일부 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파트 값을 올려요. 그죠? 주변에 재건축 단지가 이루어지려면 주변에는 아파트 값을 충분히 올려놓고 이제 사업 시행을 해 이제 분양이 되니까 그것이 마치 뭐 아파트는 불패다, 아파트는 올라간다, 뭐 한다 자꾸 이러는데 실제로 올라봤자 아파트 값이에요. 아파트 값으로 돈 벌었다고 막 이렇게 훅가시 주는 분들 많은데
저희 아버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 땅을 사서 올랐다고 해서 그 땅을 팔면 똑같은 땅을 살 수 있느냐? 못 사죠. 난 더 비싼 걸로 사야 되죠. 결국은 의미 없어요. 예, 의미가 없어요. 아파트는 당장 적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빈돌이 하다가 말아요. 아파트는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것만큼 오르지 않아요. 딱 공급되는 물건들이 금융 비용을 더해 가지고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에서 땅은 좀 달라요. 땅은 상황이 조금 많이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버틸 수 있는 거는 뚜렷한 실적도 없이 뭔 지주콜랩이 대박을 냈냐,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모인 자금의 대부분이 요번에 이제 정리하면서 금액이 나왔지만 부동산 땅을 사는데 집중됐던 거고, 그리고 땅값은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르는데 오르는 폭이 집값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땅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오늘 가보면 확 올라 있어요. 그 폭이 장난 아니에요. 두 배, 세 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땅값 두 배 보고 파는 경우는 그거는 뭐 1년 안에 2년 안에 팔았을 때 이야기고, 그리고 또 그렇게 팔아봤자 세금으로 다 나가요. 예. 우리가 세금에서 좀 자유로워지려면 진짜 5년 이상 돼야 돼요. 5년에서 10년 정도. 지주클럽이 쭉 왔던 형태가 또 그런 식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게, 혹시 지주클럽에 관심을 갖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장성의 3계면이에요. 3계면. 장성 3계면 주산인데 그쪽에 땅값 뛴 거는 장난 아니에요. 예, 장난 아닌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주클럽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액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투자하는 액수가 개별로 이렇게 봤을 때 1억이라고 해도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억 투자해가지고 2억 됐어. 200만 원 받았어. 오, 괜찮네. 이거는 한 달이라든지 뭐 1년 안에 됐을 때 그 느낌이 오는 거지. 5년 안에 예, 2배 받아도 다른 투자로 우리가 2배를 남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안 와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엄연히 다르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명목상 자산 가치만 오른 거지 뭐 실질적으로 내가 먹고 노는 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달 신축주택에 적용하는 강화된 주차장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하면서 이른바 문콕 분쟁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지만, 주차장법 강화로 늘어난 주차 면적에 따른 빌라 공급 감소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안 사면 되지 뭐. 예, 여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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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통화를 했는데 저녁 식사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전무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어디죠? 우리 충장로에서 뵀던 그분은 시간이 뭐 크게 웬만하면 상관없다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면 하셨는데, 이제 전무님도 뭐 괜찮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시간 약속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일정상 내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얘기 드렸거든요. 예, 왜냐면 금요일 날은 차표 구하기도 좀 어렵고 아무래도. 예. 한 번 더, 예, 통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만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내일 아침에 일찍 얘가 지금 학교 가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같이 해야 되니까.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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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댓글 한번 볼까요? 진지하게 이걸 기사라고 읽고 있었던 내 시간이 너무 아깝네. 댓글 먼저 보고 기사 안 보는 게 맞는 거고. 아, 예. 예,
주차장에서 넓혀야죠. 넓혀야 되는데 차가 너무 커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차들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대전, 광주, 대구 1분기 청약 경쟁률 톱3. 대전이 74.5대 1, 광주 48, 대구 26.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얘기할게요. 일단 대전은 이 충청도는 항상 한 템포 늦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제일 빠른 것 같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랐다라고 하면 그때 안 움직여요. 야, 올랐다 이제 빠진다 다른 지역에서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움직여요. 사람들이 다 재고 다 확인하고 이미. 예? 광주는 아무래도 뭐 지금 시대적으로 광주 쪽에 많이 집중되는 건 있죠. 또 제 개인적으로도 광주가 돼야 돼요. 왜 우리도 개발해야 되니까. 대구, 대구는 글쎄요, 글쎄요, 대구 참 대구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대전에 26대 1이다, 대구 26대 1이다 그러면 같은 26대 1로 보면 안 돼요. 대구에서 26대 1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구라로 지금 만들어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좀 달리 해석해야 돼요. 예. 확실히 거의 오버하는 동네라서 예, 그냥 오버로 봐야 돼. 26대 1. 아유, 대구는 3위가 아니라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 대구가 올랐다 그러면 한 200대 1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대구 분들의 분위기로 봐서는. 예, 1억 껑충 재미동포 투기장 된 송도 아메리칸 타운. 참또 우리도 예, 성공한 재미동포들이 고국에 돌아와 살 수 있게 하겠다며 특혜를 준 송도 아메리칸 타운 정도. 어떻게 하라고? 예. 몰랐다고 그러는데. 예. 예, 예. 아니 뭐 저기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게 뭐.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뭐 저는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투자 유치를 하겠다면 재미동포들이 왜 주택법까지 고친 국내 유일의 외국인 주택단지가 결국은 재미동포들이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투기가 돼야 돈이 들어오고 그래야지 분위기가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송도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아메리카 거지타운으로 들리는 건 나뿐인가? 송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이거 뭐냐면 결국은 그 외국을 자주 다녀야 되는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점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괜찮은 뭐예요? 차는 벤츠가 좋다고 하죠. 벤츠를 못 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한 분이 그냥 장시간 지금 하고 계신데. 이혜인 수녀님의 세월호 이야기. 저도 세월호 이야기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 김학의 성폭력 피해자들 되어 있는데 그 누구의 이름이 윤 씨, 윤 씨가 뭐 내연 관계고 뭐 누구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부분되어 있는데 윤중천 중천산업개발회장 회장님이시네. 어떻게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야, JMS가 그 종교단체 대우조선해양건설 무자본 인수. 검찰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액의 교회 자금을 횡령해
무자본 인수 합병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이다. 사건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대우 조선해양건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충격을 준다. JMS 김화무계 목사는 화진 지분을 인수해서 주식을 넘겨받고 키워줬고 알맹이만 빼서 이제 저기 하네. 보스턴 투자 조합을 통해 섬유업체 지분을 매입했고 주식 거래 정지된 상태다. 뭔 얘기가 모르겠어요. JMS의 본건지인 충청도 금산군의 월명동 자연섬정. JMS가 아직 있구나. 저도 여기 초창기 때 가봤어요. 초창기 때 가봤어요. 그때 막 한 땅 밀고 뭐하고 뭐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목사들이 명의만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하고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JMS 이야기 좀 들었고 뭐 지금 알맹이 없는 이야기로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10시 14분 끝나요. 의원 아내의 골프장 마을에다 농민들은 별을 달았다.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 개발 그리고 쫓겨난 농민들. 근데 이제 박덕흠 의원이 이제 저희 옥천 지역구죠. 지역구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골프장을 지려고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리됐다. 근데 신도시 산업단지 레저시설이 대거 조성되는 땅은 대다수 값싼 농지나 임야다. 개발과 더불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과 인천을 합친 넓이에 해당하는 1549.4km 제곱의 농지가 사라졌다. 외지인들은 개발 예정지나 그 인근. 근데 이제 농수산물 값이 비싸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농지가 줄을 수밖에 없고 다 시골 노인네들이고 그죠?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지금 기사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농민들이 이제 마치 빼앗기는 수용당한다라고 하는데 대개 보면 일부 땅 빼고는 수용당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유리해요.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수용당하는 게 더 유리해요. 어쩔 수 없어요. 박덕흠 의원의 아내가 46만여 평에 이제 뭐를 갖다 추진했다가 저기 했다고 하는데 다 이게 농민들의 연금이죠. 이거 바라고 있는 거죠. 개발돼야지 땅을 특히
그 농어촌 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사실은 뭐 고 씨도 6천만 원의 이주자 택지 권리를 투자자에게 넘겼다. 이후 위치가 좋은 이주자 택지의 경우 딱지가 8억대까지 치솟았다. 지금 생각하면 억울해 죽지.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갖고 있었을 텐데. 마을 사람들이 같이 팔자고 해서 촌놈이 6천만 원 준다니까 그 돈이 좀 많아? 나중에 마을 사람들끼리 쓸데없이 싸움이 붙었어. 너 때문에 팔았다고 서로 탓하면서. 그 뭐냐면 6천만 원 주고 그 혜택 받고 팔았는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딴 사람들이 이제 돈을 그 뭐 딱지가 얼마 붙었다 뭐 했다 이제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배가 아파서 이제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리고 그 8억이라는 말도 실체는 없는다 말이에요. 이게 실체는 6천만 원 주고 딱지 사서 오르는 가격이 크게 여러분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기사 보면 어마어마하게 뛰고 뭐하고 한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딱지 가격들을 보면은 거의 평균 상승률을 보면 한 연 20% 정도예요. 연 20% 정도. 그게 뭐냐면 그 대출이라든지 사채를 가져와 가지고 그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범위 그 정도 이상 오르지 않아요. 거의 다 보면 그 정도 올라요. 왜냐하면 지금 뭐 토지가 그렇게 저기 한 게 아니라 공급 과잉이에요. 공급 과잉. 지금 인구는 줄고 있고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그 딱지가 오르는 가격은 실질적으로 그 정도 금융 비용에서 오르는 거고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뭐냐면 이거를 팔은 그 농민이 처음에 얼마에 샀는데 그 땅을 거기서 자기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팔아서 많이 남았다. 야씨 대박이다 이랬는데 뭐 소문 들어보니까 그게 또 더 많이 남았대. 이러니까 지금 배가 아파서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저희 집은 보상을 좀 받아봐서 알아요. 저희 집에 그렇지 않아요. 막 그뭐 그 사람들이 남는 것만 가지고 그 과정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우리가 잘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아이씨 담배가 없다 이거 부러진 거 연결해서 펴야지.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런 게 앞부분만 듣는 얘기만 해. 얼마 올랐다 씨. 야 내가 저거 얼마 가지고 있었는데 쟤는 저거 사가지고 얼마 벌었다. 이것만 보는 거야. 그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 뭐 리스크 이런 건 하나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뭐 맨날 뭐 그냥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질투심이 많아요. 배가 아프고. 세금 내고 뭐하고 힘들 때는 언제고. 아유, 지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그리고 기사자가 자체가 왜곡시키는 거고, 우리 기자분들은 뭐냐. 자꾸 이렇게 소문 만드는 역할을 하죠. 기자분들은. 그래야지 자기들의 존재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